오늘 우리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가던 가장 어둡고도 뜨거웠던 19세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상상해 볼까요? 화려한 궁궐의 주인인 왕은 겨우 11살 어린아이입니다. 정조라는 위대한 태양이 지고 난 뒤 조선의 조정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왕이 힘이 없으니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왕의 장인이나 외척 가문들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씨 같은 특정 가문들이 나라의 모든 요직을 독점하며 왕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던 시대, 바로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한 곳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썩기 마련이죠. 비변사라는 기구가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조선의 정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관직은 이제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되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 사또 자리를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럼 본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지방으로 내려간 관리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낼까 눈에 불을 켰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정의 문란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19세기 백성들의 피눈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좀 비싼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가 백성을 상대로 벌인 조직적인 약탈이었습니다. 우선 전정부터 살펴볼까요? 원래는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괴롭힙니다. 있지도 않은 땅에 세금을 매기는 백지징세는 기본이었고요. 황무지가 된 땅, 심지어 강물이 범람해 모래밭이 된 땅에도 여긴 예전에 옥토였으니 세금을 내라며 들이닥쳤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도 없는 땅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쳐야 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군정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군역은 성인 남자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마을에 사람이 부족해지자 관리들은 입이 떡 벌어지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황구첨정입니다. 젖비린내 나는 갓난아이를 군적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 아이도 언젠가 군대에 갈 테니 미리 세금을 내라는 식이었죠. 부모들은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며 축복 대신 한숨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잔인한 건 백골포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하얀 뼈만 남은 조상님을 군적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고는 유가족을 찾아가 무덤 속의 망자에게까지 고지서를 보내는 이 비인간적인 수탈 앞에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곡입니다. 원래 황곡은 봄에 배고픈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아주 낮은 이자로 갚게 하는 서민 금융복지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이걸 사채놀이로 바꿉니다. 쌀이 필요한 적도 없는데 억지로 빌려가라고 등 떠밀고는 정작 빌려주는 쌀에는 모래와 결을 절반 넘게 섞어버립니다. 그래놓고 가을에는 빌려준 게 최상급 쌀이었으니 그만큼 갚으라며 몇 배의 이자를 붙여 뜯어갔습니다. 빌릴수록 가난해지는 악마의 굴레였죠. 오죽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지방 관리들이 뇌물로 자리를 사고 그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고 있다. 이 시기 백성들에게 관청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마주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폭발한 첫 번째 신호탄이 1811년 평안도에서 터집니다.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당시 평안도 사람들은 서북놈들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조정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도 가문의 수탈까지 더해지니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거죠. 평양 사람들을 더러운 흙이나 노비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경문이 사방에 뿌려집니다. 몰락 양반 홍경래를 중심으로 상인, 광산 노동자, 농민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리죠. 비록 5개월 만에 광군에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세도 정권의 심장부에 커다란 균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도 가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862년 임술년 민심은 전국적으로 폭발합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탐관오리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유계충과 농민들이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술농민 봉기의 시작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전국 70여 개 고을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조선 팔도가 한꺼번에 일어난 유례없는 사건이었죠. 당황한 조정은 삼정이 정청이라는 임시 관청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없는 임시 방편은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죠. 당시 농민들이 요구한 것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세금을 제발 정해진 만큼만 걷어라. 군포를 돈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공평하게 나눠내자. 황국이라는 고리대를 당장 없애라. 이 당연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낙과 곡괭이를 들었던 겁니다. 이 시기의 봉기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일어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부패한 지배층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민중의 의지가 깨어난 순간이었죠. 조선이라는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